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준입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는 제가 첫 번째 영상 버킷리스트 작성 때 나왔던 저희 학과 실습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2년 동안 사회학과에 다녔었는데 오늘은 제가 2년 동안 배우고 느꼈던 사회학과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사회학과를 희망 중인 고등학생분들 그리고 또 예비대학생분들께 도움되는 내용 많이 담았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네, 그러면 사회학과 리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학과를 희망한 친구들에게 먼저 묻고 싶어요. 사회학이 정확히 무슨 학문인지 알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막연하게 사탐 과목들을 좋아하니까 사회학과를 가야겠다고 생각했다면 나중에 사회학과를 온 것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학의 사회는 모일사, 모일회, 즉 인간이 모이는 모든 조직과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회학과는 법, 정치, 경제, 심리, 문화, 불평등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룹니다. 혹시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상상력을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사회학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식을 기반으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해요. 요약하자면 제가 학교를 2년 동안 다니면서 느낀 사회학은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세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사회학과에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회학과 특성상 수업 참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수업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발표나 토론 수업도 많고 특히 시험을 볼 때 본인의 주체적인 생각이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 전반의 이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매일 뉴스를 보고 그러진 않더라도 적어도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수업 내용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들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는 흥미든 진로든 본인이 사회학과를 선택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사회학과를 점수 맞춰서 지원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학과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학과거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재밌어하고 열심히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루해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거든요. 수업이 안 맞아서 전과하는 학생도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라 괜히 사회학과 지원해서 스트레스 받고 시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학과 수업의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론형 수업은 말 그대로 콩트, 뒤르캠 등 사회학자들의 사회학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수업입니다. 다소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라 익숙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수업은 학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이해하고 암기해야 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실습형 수업은 SPSS 같은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통계 프로그램을 다룰 때 어느 정도 수학적인 내용도 수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학과에 온다고 더 이상 수학은 볼 일은 없겠지? 라고 생각하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참여형 수업은 발표, 토론을 주로 진행하는데 사회 이슈에 대해서 다루거나 본인이 직접 사회과학 연구 방법을 사용해서 연구한 내용들을 발표하는 수업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수업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사회학과 오시는 분들은 각오를 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커리큘럼은 저학년 때는 기초적이고 광범위하게 수업을 다룬다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법, 정치, 조직, 범죄, 불평등 등 세부적인 내용으로 수업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몇몇 교수님들은 단답형, 객관식 문제도 내주시지만 대부분은 논술형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논술형이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틀리면 끝인 객관식 단답형과 다르게 본인이 어떻게든 꾸역꾸역 써내면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 와서 시험 기간이 그렇게까지 힘든가 체감이 되진 않았습니다. 공대, 상경대 친구들은 시험 몇 주 전부터 도서관 왔다 갔다 할 때 저희는 시험 전날에 PC방 가서 피파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사회학과 시험은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시험 범위 내용 암기 이외에는 딱히 준비할 게 없었어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이다 보니까 어쩌면 채점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B지? 하는 순간이 사회학과 다니면 무조건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될 것이에요. 과제는 소논문 작성, 독후감, 주제 발표 등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다른 학과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생기부도 마찬가지로 제가 영상에서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조사를 하든 발표를 하든 이 안에 본인의 주체적인 행동이나 생각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토론 할 수 있으면 꼭 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학교 혹은 지역사회에서 불편한 점,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유심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했던 활동을 예로 들면 등굣길에 아찔한 상황이 가끔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동아리원들과 어떤 점이 안전을 위협하는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설문을 받아 이 내용을 바탕으로 등굣길 안전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저희 동네 주변에 점자블록이 많이 훼손되어 점자블록이 제 역할을 못다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일지라도 본인이 사회의 문제에 주목하고 이를 바꾸려 했다는 주체적인 행동은 이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회학과 교수님들도 인상 깊게 보실 것 같아요. 꿀팁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사회문화, 생윤, 윤사기념서나 정리노트가 있다면 버리지 마세요. 특히 새내기 때는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수업이나 시험 공부할 때 참고용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꿀팁은 1학년 때부터 배운 강의 PPT나 과제는 꼭 컴퓨터나 드라이브에 저장해두세요. 내가 예전에 어떻게 해서 A+를 받았지 하고 참고할 수도 있고, 특히 사회학과는 과제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학년 때 했던 내용을 참고해서 심화적인 내용을 조사하거나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과제를 할 수 있으니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꼭 저장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꿀팁은 발표 질의응답이나 토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우리나라 학생 특징인데 자기 의견을 잘 못 내요. 저도 솔직히 분위기 때문에 위축될 때가 많은데 의견 제시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게 성적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지금까지 사회학과 리뷰를 해봤는데 반응이 좋으면 2편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밝은 대학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